코너 브레이킹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핸들을 완전히 꺾고 돌아나가는 정도의 코너에서 자, 바로 이런 사륜구동을 타는 맛은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깊은 산속까지 차를 타고 올라와서 어떤 대자연의 깊은 가슴 속으로 깊숙하게 들어와서 즐길 수 있는 이런 그 즐거움, 바로 사륜구동 차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이겠죠. 여러분도 한번 같이 즐겨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들어가는 거 안 되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입니다. 오늘은 쌍용 자동차에서 준비한 더 뉴 코란도 스포츠 2.2 타고 시승을 진행하겠습니다. 엔진 배기량을 더 키운 코란도 스포츠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함께 시승하겠습니다. 부분의 SUV들이 모노코크 바디를 적용을 하고 있죠. 드물게 쌍용 자동차의 코란도 스포츠는 프레임 바디입니다. 렉스턴도 프레임 바디였죠. 프레임 바디를 가진 차들이 요즘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아차의 모하비, 그리고 쌍용 자동차의 코란도 스포츠 정도, 렉스턴 정도, 이런 차들이 프레임 바디를 적용을 하고 있죠. 옛날 방식입니다. 튼튼하고요. 대신에 무게가 좀 더 나가고, 그래서 호불호가 있는데, 역시 프레임 바디여서 좋은 점이 있다면 차체의 안정감, 그리고 어떤 충돌 시에 차체가 덜 찌그러지는 그런 부분, 그리고 쌍용 자동차의 얘기에 따른다면 프레임 자체가 어떤 그 잔진동을 흡수하는 효과가 있어서 주행할 때 진동이 좀 덜하다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런지 시승하면서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상용차고요. 연간 자동차세가 28,500원이면 된다고 하고, 그리고 뒷차에 별도의 데크를, 그러니까 화물칸을 넣을 수 있는 데크가 있는 픽업 트럭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3.8회전까지) 스티어링 휠이 상당히 많이 돌아갑니다. 그만큼 어떤 그 조타각을 많이 줘야 원하는 대로 차가 돌아가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런 그 스티어링 휠 조향각, 그러니까 핸들 회전수가 많을수록 오프로드에서는 좀 더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거친 오프로드에서는 차의 핸들의 흔들림이 아무래도 크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으로 조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 조향기가 큰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5 1륜 구동 모델이고요. CX7은 4륜 구동 모델이 됩니다. 그리고 고급 모델 익스트림, 이 차는 익스트림 모델입니다. 2,745만원. 오토로 해놔봐요. 그러면 보인다. 자, 지금 EH 상태로 달리고 있는데요. EH 상태라면 기본적으로 후륜 구동으로 이 차가 구동을 합니다. 후륜 구동 상태에서 차가 움직이고요. 그래서 CX5 1륜 구동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후륜 구동 상태가 되는 거죠. CX7 이제 4륜 구동일 때는 후륜 구동 기반으로 가다가 필요할 때 이제 전륜이 함께 구동을 하는 그런 방식이죠. 후륜 구동의 주행 안정감, 이런 부분도 덤으로 얻을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자, 2.2에 178마력, 4000rpm에서 최고 출력이 터지는데요. 178마력의 힘, 괜찮습니다. 제법 빠른 속도로 달리는데요. 속도감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놀랍다는 느낌을 받게 되네요.
아무래도 조향은 생각보다 조금 더 조향을 해야 의도한 만큼 차가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자, 최대 토크는 40.8kgm입니다. 1400에서 2800rpm 구간에서 고르게 최대 토크가 이제 터지는 거죠. 상당히 넓은 구간에서 최대 토크를 발휘하기 때문에 차가 움직이는데 훨씬 더 부담이 없고 늘 필요한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엔진을 가졌습니다. 거의 2톤에 육박하는 무게는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수준이죠. 역시 프레임바디의 어떤 특성 혹은 결함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거운 차체는 수동 변속기는 11.4, 자동 변속기는 11.1 km/L의 연비를 보입니다. 생각보다 디젤 차임에도 불구하고 연비는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11.1이라고 하는 숫자라고 본다면 겨우 두 자리 숫자를 맞췄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최근 몇 년 사이에 어떤 그 연비에 대한 기준이 훨씬 아주 강화가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숫자로 표기되는 연비는 나빠졌지만 실제의 연비는 이전 모델들에 비해서 많이 개선됐다라고 하는 게 쌍용자동차 측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연비는 개선됐지만 연비 기준이 강화되면서 숫자로 표현되는 부분은 조금 떨어졌다라고 보는 게 맞을 듯합니다. 아이싱, 일본 아이싱제의 6단 자동 변속기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변속감 부드럽고요. 2.2 엔진과 상당히 궁합을 잘 맞춰 놓은 그런 느낌입니다. 도어 포켓이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컵이나 물병을 넣기에는 너무 좁아서 들어가지 않고요. 가벼운 서류 정도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도어 포켓이 조금 더 넓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트 조절을 해보는데요. 수동식 시트, 전동식이 아닙니다. 수동식 시트 물론 좋습니다. 편하게 앞뒤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데 시트의 높낮이를 조절하는 게 두 개의 레버를 앞에 레버, 뒤에 레버를 조절을 해서 높이를 맞춰야 됩니다. 아무래도 조금 어색하고요. 물론 앞뒤를 따로 조절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두 번에 나눠서 그 높이를 맞춰야 된다. 혹은 게다가 전혀 지금까지는 접해보지 않았던 삼각형 레버를 조절을 해서 이거를 맞추는 게 아무래도 어색하고 조금은 불편합니다. 좀 RPM을 높게 쓰면 우웅하는 엔진 소리가 들어옵니다. 엔진 소리도 그렇게 거칠지 않고 부밍음이라고 할까, 이 소리를 조금만 더 조절을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자, 가속. 부드럽고 힘있게, 좀 모순되는 얘기죠. 하지만 힘은 즉각적으로 세게 나오고 변속이나 어떤 그 가속 반응 이런 부분들은 제법 부드럽게 반응을 합니다. 자, 형태는 트럭이지만 달리는 반응은 스포츠 유틸리티 비클 SUV라고 해도 충분히 인정을 할 만한 그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편안하고 즉각적이고, 그리고 노면에서 올라오는 잔진동도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반응이라면 상당히 움직일 때 편안하게 이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생각보다 차가 착합니다. 아주 힘께나 쓰는 동네 어깨인 줄 알았더니 상당히 착하고 온순한 그런 면모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물론 오프로드에 올라가면
또 제대로 거친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어쨌든 처음 차에 올라서 운전석에 올라서 처음 한 10분, 20분 정도의 느낌, 놀랍다, 기대 이상이다 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셋. 힘의 느낌은 확실히 차이가 있는 그런 느낌. 대단합니다. 아주 극한적인 속도를 많이 높이니까 아무래도 차가 조금 뜨는 듯한 그런 느낌은 옵니다. 가라앉아서 달리는 느낌까지 기대를 한다면 좀 너무 많은 걸 기대하는 거겠죠. 이미 이 정도 속도에서 고속에서 이 정도로 달릴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칭찬받을 만합니다. 하지만 이제 보험은 이제 승용을 탔던 보험 이력이 상용으로 이제 옮겨가면 보험 승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구매를 고려하신다면 좀 면밀하게 살펴 이어지는 그런 길입니다. 혹시 사륜구동을 타면 이런 길 한 번쯤 가봐야죠. 가봐서 좀 더 자연의 품 안으로 깊숙하게 안기는 그런 느낌. 승용차로는 도저히 엄두를 내지 못하는 그런 또 다른 신세계입니다. 자, 오프로드고요. 차체는 울컹울컹 노면 쇼크를 받아 넘기고 핸들을 감싸지 않도록 이렇게 감싸면 핸들이 노면의 어떤 그 울퉁불퉁한 부분이 칠 때 핸들이 급격하게 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손가락이 다칠 수가 있죠. 손가락이. 그래서 오프로드에서는 특히 핸들 파지를 유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가속 페달을 깊게 밟을 필요는 없고요. 서서히 조금씩 다뤄주면 됩니다. 자, 오프로드 너무 잘 이제 올라왔고요. 픽업 트럭의 본연의 그런 그 자세, 능력, 기능 뭐 이런 부분들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차를 트럭으로 알고 있었는데 기대 수준이 좀 낮았다 할까요? 물론 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그래서 기존의 SUV의 견저도 결코 떨어지지 않는 그런 그 성능, 주행 감각, 소음 뭐 이런 부분에서 거의 모든 면에서 그 기존 SUV들과 동등한 수준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저는 잠시 후에 시승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를 일단 정지시켜야 됩니다. 정지시키고
기어를 중립으로 넣은 다음에 4L에 넣고 4L이 기어가 들어가는 동안 잠깐 기다리고 난 뒤에 4L이 정확하게 들어가면 다시 출발하면 됩니다. 차가 정지해야 되고요, 기어를 중립에 넣어야 되고, 또 잠깐만 기다려야 되고, 조금 불편하달까요? 시간이 좀 필요한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조금 조향비를 크게 가지고 가면 오프로드에서 받는 스티어링 휠의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잔잔하게 움직이고요. 약 2000rpm. 자, 승차감이 아주 나무랄 데 없이 훌륭한 수준인데요. 앞차축 앞바퀴에는 W10원, 뒷바퀴에는 파이브링크의 코일 스프링 방식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온로드에서는 물론이고 오프로드에서도 제법 좋은 그런 하체의 반응을 끌어내는 그런 서스펜션입니다. 단도직입입니다. 금형의 문제일까요? 헤드램프를 자세히 보면 가운데 가느다란 선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만의 문제인가 해서 다른 차들을 보니까 모두 다 그런데요. 뭔가 성형, 금형을 할 때 좀 더 매끄럽고 그런 흔적이 없게 잘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적재함의 리어 게이트인데요. 이 부분 열고 닫을 때 무겁습니다. 여자들이 조작을 하려면 두 손으로 힘껏 움직여야 될 정도로 상당히 무게감이 있는데요. 물론 리어 게이트를 열고 그에 걸터 앉아서 어떤 여가를 즐기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 차의 장점이 되겠습니다만은 리어 게이트의 무게감, 이 부분은 좀 더 가볍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더 뉴 코란도 스포츠 2.2 시승을 했습니다. 온로드와 오프로드를 고루 달려봤는데요.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트럭이라는 차체 형식에 비해서는 기대 이상의 온로드 성능, 그리고 오프로드에서도 아주 강한 구동력으로 거침없이 달려주는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고요. 무엇보다도 2천만원대에서 최고급 모델이 2,990만원이죠. 2천만원대에서 구할 수 있는 어떤 최고의 가성비를 확보한 SUV라는 데 동의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쌍용 자동차는 2차 SUV로 포지셔닝을 하고요. 기존의 SUV들의 강력한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소렌토나 산타페와도 경쟁을 해보겠다라는 얘기인데요.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볼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시승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려다 못할 것 같아요. 예. 태크도 찍었어 뒤에? 네.
and